주식 초보들이 흔하게 겪는 문제점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연코 1위는 뭐냐? 수익을 크게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좀 짧게 수익을 낸다. 제 지인 중에 한 명은요, 테슬라라는 종목을 사서 5% 정도 수익이 나면 팔아버립니다. 앞으로도 성장을 할 좋은 회사인 건 알고 있고 좋은 가격에 진입을 했다 하더라도 이걸 오랫동안 가지고 있지 못해요. 도대체 왜 그러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걸 가지고 있다가 떨어질까 봐 너무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5% 오르면 수익을 확정 짓고 그 다음에 다시 사는 이런 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두 번째 문제점은 또 뭐냐? 손실은 오래 방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계시죠? 우리가 전문 용어로 존버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좋은 회사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하락폭이 깊어진다. 그러면 이제 사실 결정을 좀 해야 되는데, 아, 좋은 회사니까 언젠간 오르겠지 하고 방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남의 말 듣고 사서 스스로 결정을 못 내리고 어떻게 되겠지 하고 계좌를 덮어버리거나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실제로 저도 과거에 많이 그랬고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상장 폐지를 당한 경험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은 짧게 크게 못 내고 짧게 내고 손실은 또 오래 가져가면서 안 좋은 결과를 정리를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계속 계좌에 방치를 해놓고, 이래서 계좌 전체적으로 좀 수익이 예쁘게 나오기 힘든, 이게 가장 초보들이 겪는 어려움인 것 같아요. 계좌를 딱 열면 뭐 수익이 몇십 프로 혹은 몇백 프로 이렇게 나 있으면 너무 좋은데, 계좌를 딱 열면 항상 마이너스 뭐 몇십 프로 이렇게 꽝 찍혀 있는 거죠.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이제 주식이 너무 어렵다, 주식으로 돈 버는 게 쉽지 않다, 주식은 공부를 하고 나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막 셀프 반성문을 막 쓰는 거죠, 저희가. 근데 여러분, 공부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또 사례가 있어요. 제 주변에 경제 공부, 주식 공부, 재테크 공부,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기술주나 뭐 자기가 투자하는 회사에 관련된 그런 기술 공부 정말 열심히 하는 분 많이 계시거든요. 어떤 분은 휴대폰 하나에도 굉장히 다양한 기술이 들어가 있고 그 기술을 다 꿰고 있고 그 기술과 관련된 기업도 꿰고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 정도는 알고 투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실제로 계십니다. 그럼 그분은 주식으로 엄청 돈을 잘 버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주식은 공부의 양, 지식의 양과 수익률이 비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공부가 뭐 잘못됐다, 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이 점을 알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안다고 해서 내 수익률이 올라간다?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초보자라면 무턱대고 공부를 시작하시는 것보다 더 먼저 앞서서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바로 여러분이 주식 투자에 대한 올바른 마인드를 가지시고 나만의 기준을 세우시고 어떤 철학을 가지시는 거죠. 이게 없이 단순히 뭐 기술을 체득하겠다, 수익을 내는 비법을 체득하겠다, 뭐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라면 뭐 얼마를 들여서든 공부해야겠죠. 하지만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 곳이 주식시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주식을 한 번도 제대로 안 해본 정말 30대 중반의 남자분, 근데 돈은 좀 빨리 모으고 싶고 벌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은 분이랑 잠깐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랑 대화를 나누면서 주식 초보자라면 이게 먼저겠구나 라고 생각한 내용들이 있어서 오늘은 그때 제가 인터뷰를 통해서 깨달았던 것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식 투자를 제대로 해보고 싶다면, 초보자라면 이것부터 먼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들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주식은 단기간에 이득을 보는 재테크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넣으면 이게 가격이 올라줘야 된다는 거죠. 투자를 해서 바로바로 올라줘야 뭔가 내가 주식을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잖아요. 또 반대로 빠지기 전에 자기는 거기서 먼저 팔고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주식을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 어떤 재테크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운 좋게 맞출 수는 있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저는 운의 영역이라고 봐요. 물론 이제 오랫동안 경험을 하다 보면 어떤 인사이트가 생길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초보니까 우리가 지금 워렌 버핏과 같은 인사이트를 가질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분들이 아무리 좋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저희한테 내용을 전달해 주신다고 한들 저희가 그걸 다 이해하기도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관점을 저는 아예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뭐 주식 포함해서 다른 투자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투자를 운동 혹은 뭐 다이어트 혹은 자기관리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운동 평생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고 자기관리도 평생 동안 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책을 읽고 내 생각을 키우고 내 건강을 관리하고 살찌지 않게 내가 좀 좋은 음식을 먹고 이런 것들을 뭐 20대 30대에는 하고 40대 50대에는 안 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재테크도 이런 영역이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식은 단기간에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돈을 버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평생 동안 나의 라이프 스타일의 하나로 가져가야 될 이런 운동이랑 비슷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운동을 쉴 때가 있잖아요. 뭐 힘든 날, 뭐 하기 싫을 때, 약간 좀 놀고 싶을 때 그럴 때 쉬기도 하죠. 재테크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제 뭐 나는 40대까지만 운동하고 50대부터 안 할 거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잠깐 힘들 때는 쉴 수도 있지만 재테크, 투자, 주식 이런 것도 평생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이랑 대화를 할 때 또 이제 얘기해 주신 건 뭐였냐, 매수 매도에 대한 기준이 아예 없으셨대요. 내가 이걸 샀는데 언제 뺄 건지 아예 기준조차 없었다는 거고, 이렇게 내가 재테크를 해서 주식 투자를 해서 얼마를 가지고 싶다, 얼마를 좀 달성하고 싶다 이런 목표 금액도 아예 없으셨대요. 그냥 있는 만큼 넣어서 이게 빨리 좀 이렇게 몇 배로 불어나서 내가 빨리빨리 좀 부자가 되고 싶다, 막연하게 이런 생각만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 재테크, 뭐 주식 투자 이거 운동이나 다이어트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운동이랑 다이어트도 막연하게 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많이들 세우시잖아요. 새해 딱 되면 나는 올해 운동으로 살을 몇 킬로 빼겠다. 혹은 근육을 얼마 늘리겠다, 체지방을 몇 프로 줄이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처럼 이 재테크에도 목표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취감을 좀 느낄 수 있고 또 그 다음을 향해서 나아갈 힘도 또 축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목표부터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아주 먼 미래까지의 목표를 다양하게 여러분이 계속 좀 만들어 놓으시는 게 저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목표를 이렇게 한번 세우면 끝인가요? 목표에 달성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달성 못할 수 있죠. 저는 목표는 계속해서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목표를 빨리 달성하시면 거기에 맞게 또 수정하시고, 목표에 달성을 못했다라고 하면 또 거기 맞춰서 다시 수정하시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란 거, 상황이란 게 지금 생각처럼 10년 뒤, 20년 뒤가 움직여질 수가 없거든요. 당연히 저는 달라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달라지면 달라지는 상황에 맞게 우리의 목표를 바꿔가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계획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라고 하고 계획을 하지 않는 건 그냥 또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나는 그냥 대충 살겠다라는 거랑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많은 다양한 목표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 그분이 하신 말씀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이제 투자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다는 거죠. 아무래도 매체나 뭐 책이나 그런 데를 보면 물론 읽다 보면 실패한 사례도 나오지만 이제 조명을 딱 비춰줄 때는 성공한 이미지로 비춰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식 투자로 돈 번 사람이 많구나, 주식 투자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처음에는. 그래서 하면 다 잘 되는 줄 알고 그냥 이제 별 생각 없이 딱 진입을 하신 거죠.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어때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반대로 내가 뭔가 잘 못하고 있는 건가? 나한테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공부가 좀 부족했나 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그럼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지? 하다 보니까 이제 각종 뭐 알려준다는 그런
클래스 같은 것들, 강의들 이런 걸 쫓아다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가보면 또 막상 들을 때는 알 것 같지만 듣고 나서는 또 어렵거든요. 적용이 잘 안 되세요. 그래서 역시 주식 투자는 어려운 거구나. 나랑은 잘 안 맞는 거구나. 이렇게 결론이 그렇게 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공부를 막 찾아서 헤매고 뭔가를 알려주는 사람들한테 이제 의지하게 되면 앞으로도 홀로 서기를 못하시고 자꾸만 뭔가를 알려주는 곳을 찾아가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계속 의지하게 돼요. 이게 이제 스스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투자라는 거는 내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하실 때는 처음부터 주식 투자로 내가 돈을 잃을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하고 투자를 진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분처럼 너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빠져들어가지고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게 아닌 것처럼 오해하고 투자를 시작하시게 되고 쉽게 돈 벌 수 있는 재테크야 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곤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는 시작하자마자 일단 손실이 발생하거든요. 수수료를 증권사에서 빼가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갑작스러운 폭락, 조정 이런 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데 이런 손실에 대한 각오가 안 돼 있는 채로 시장에 들어오시면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 게 다 내 잘못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되거든요.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나는 주식 투자라는 걸 할 건데 여기서는 돈을 잃을 수 있어. 원금을 잃을 수 있는 재테크야, 투자야. 이런 걸 딱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내가 얼마까지 잃을 수 있지? 얼마까지 내가 이 주식 투자에서 견딜 수 있지? 이거를 좀 스스로 생각하시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부자들은 그릇이 크다. 부자의 그릇. 혹은 사람은 그릇이 이래야 된다. 저 사람은 그릇이 작다. 이런 그릇이라는 표현을 되게 자주 쓰잖아요. 저는 이 그릇이 돈에 대한 씀씀이가 아니고 근데 재테크에서의 그릇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의 크기, 리스크의 크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들어오기 전에 나는 과연 어느 정도까지의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나, 손실을 감당할 수 있나, 이거를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고 그 결정한 금액만 가지고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요, 큰 수익을 내는 사람이 부자 되는 곳이 아니에요. 주식시장은 오랫동안 살아남는 사람이 결국에는 부자가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크게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고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근력을 가진 게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제가 한국 주식부터 시작을 해서 여태까지 이렇게 2, 3년 동안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는 절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투자하지 않았다는 거, 이게 가장 주요했던 것 같아요. 빚을 내서 투자하거나 혹은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막 들어가거나 이런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중간 나름 손실을 봤지만 그래도 그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수익을 볼 때까지 또 버티면서 이렇게 꾸준하게 투자를 해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랫동안 살아남는 것에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걸 무시하고 욕심을 내서 전 재산 그리고 빚까지 다 얹어가지고 여러분이 투자를 했다가 만약에 지금과 같이 하루에 몇 프로가 빠지고 이런 시장을 만나면 여러분 돈만 잃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같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우리가 투자를 해서 돈만 잃어야지 내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잃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그런 부분을 잘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셔서 버틸 수 있는 만큼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보라면 이런 기본적인 어떤 생각 그리고 태도,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이 먼저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 봤어요. 주식시장은 첫 번째 장기적인 관점으로 진입을 하시고 두 번째 나만의 기준을 갖고 나만의 목표를 갖고 투자하시고 세 번째는 리스크를 각오하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꼭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저는 네이버에서 제린스 라이프라는 투자 초보자 그리고 재테크 초보들을 위한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 오시면 제가 저의 이런 생각들을 글로 자주자주 올려드리고 있고요. 요즘처럼 시장이 힘들 때는 다 같이 모여서
책도 같이 읽고 그리고 필사하는 그런 모임도 갖고 있고요. 종잣돈 모으기부터 생활비 절약해서 투자를 소수점 투자로 시작해보는 그런 투자 클럽도 있고, 좀 더 장기적으로 내 노후를 준비하는 투자 클럽도 있고요. 배당금을 받아서 그걸 또 지수를 재투자하는 그런 투자 클럽도 있습니다. 재테크 혼자 하기 무섭고 사람들이랑 좀 같이 하면서 장기적으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제렌스 라이프 카페에 오시면 아주 즐겁게 투자를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카페에 오시는 길은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멋진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 관세로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카페에 계신 분들은 다들 차분하게 이 시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기회가 되면 틈틈이 분할해서 매수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멋지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렇게 한 10년 이상 꾸준히 함께 해 나간다면 반드시 그 안에서 10억 이상의 작은 부자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저희 카페에 오셔서 같이 하시면 좋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꾸준하게 시장이 오르고 내림에 같이 따라서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중심을 단단하게 잡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을 때는 나쁜 걸 생각하고 나쁠 땐 좋아질 걸 예상하는 게 그게 올바른 진정한 투자자의 마인드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 시기가 다 잘 지나가기를 현명하게 여러분만의 방법으로 극복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